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기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70대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고 8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한가하게 쉬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일하면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대세입니다. 퇴직했으니 이제 쉴 때가 됐다.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생은 퇴직 후에도 계속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시니어들에게 적합할까요? 체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늘어나는 시니어 일자리와 인생 2막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퇴직 후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을 벌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냥 집에만 있자니 심심하다.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은 시니어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곧바로 노후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시니어들에게 가장 적합할까요? 지금부터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10년 정도만 노후 생활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30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수명이 길어질수록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일을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돈 걱정을 줄이려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지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한 활동과 사고를 하면서 뇌를 자극하면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오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제, 공공 일자리,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그 예입니다. 두 번째, 민간 기업에서도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령층을 위한 전용 구직 사이트와 일자리 센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포털을 이용하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를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창업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취업을 원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직업 훈련 과정도 제공됩니다.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정규직이 아니어도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 시간제 근무, 프리랜서 형태로도 충분히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시니어 일자리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일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출근과 활동을 하면 신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와 단절되기 쉬운데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이 생기면 정신적인 안정감도 커집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육체적인 활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업무라도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인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일을 하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여섯 번째, 일을 하면서 성취감과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사회에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했던 분야에서 컨설턴트나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을 살려 기업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서 오랜 경험이 있다면 경영 컨설팅, 인사관리, 기술지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기관이나 강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기업연수원 등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할 기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청년 창업 멘토링 같은 사회 공헌 활동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컨설팅과 강의 활동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일하면서 새로운 인맥도 쌓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린 컨설팅 강사 활동은 시니어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운전이나 배달 관련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력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시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택배 분류 및 배달 업무가 대표적인 시니어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단순 배송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나 물류센터에서의 분류 작업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리운전이나 개인 차량을 활용한 운송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은퇴 후에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항 픽업 서비스나 관광 가이드 운전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행사나 공항 관련 업체에서 시니어 기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전동 카트 및 이동 보조 서비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운전 일자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나 병원에서 전동 카트를 운전해 고객을 돕는 일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일자리는 체력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일정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일을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나 배달 일자리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근무 환경이 편안한 경우가 많아 인기가 높습니다. 첫 번째, 학교 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돕고 교통 안전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도서관 사서 보조나 문화센터 운영 지원도 인기 있는 시니어 일자리입니다. 책 정리, 안내 데스크 업무, 자료 정리 등을 하면서 차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 관리인 역할도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공원, 체육관 등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방문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번째, 환경 정비 및 거리 정리 같은 공공근로 사업도 있습니다. 무리한 노동이 아닌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업무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관에서 시니어 상담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있습니다. 경험을 살려 노인 상담, 정서 지원, 건강관리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일자리는 안정적이면서도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창업을 하거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유튜버, 온라인 쇼핑몰 운영, 블로그 운영 같은 디지털 기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리, 여행, 건강관리, 인생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블로그나 SNS를 활용한 글쓰기 활동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글을 작성하면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교육을 받으면 온라인에서 더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창업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계속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과 크리에이터 활동은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딱 맞는 기회입니다. 시니어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취미를 활용하면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예나 정원 가꾸기를 좋아한다면 플로리스트나 식물 관리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 가꾸기, 가드닝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수공예를 즐기는 분들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 도자기 공예, 그림 그리기 등 손재주가 좋은 분들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리를 좋아한다면 소규모 베이킹 사업이나 쿠킹 클래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에 납품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도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강아지 산책 도우미 같은 일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 운영이나 글쓰기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은 출사 가이드나 사진 편집 강의도 가능합니다. 자연 풍경, 행사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는 일자리는 체력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나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것은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주 3일 근무, 단시간 근무 등의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생활 패턴과 잘 맞는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이라면 오전 근무가 적합하고 저녁에 활발한 분이라면 오후 근무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병행하면서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해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자리를 선택할 때는 수입과 근무 시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고정적인 월급을 받을 것인지, 자유롭게 일하면서 수익을 얻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금이나 기존 자산이 충분하다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일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지자체 지원 일자리, 기업의 계약직 근무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연한 근무를 원한다면 배달, 운전, 온라인 창업 같은 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원하는 만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노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입이 적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공헌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소정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모두 고려하면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지속 가능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고정 수입과 유연한 근무 시간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일자리를 선택할 때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개월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선택입니다. 첫 번째,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신체 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오랜 기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대 변화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일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점점 실력을 쌓아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수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일회성 프로젝트보다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안정적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도록 할 수 있고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시니어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정부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포털을 방문하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이트를 활용하면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같은 기관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기관을 활용하면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의 시니어 전용 구직 코너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면 직접 고용 담당자를 만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는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같은 프로그램은 경쟁률도 낮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나 취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취업 연계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역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무료 교육과 함께 취업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모집 공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역 내 공공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별 소상공인 협회나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커뮤니티나 시니어 모임을 활용하면 좋은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별 일자리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원하는 직업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지름길입니다. 정부 지원 외에도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험과 신뢰성이 높은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전용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시니어 벤처, 5060잡, 시니어 잡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구직 사이트에서도 시니어 우대 채용 공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의 대형 구직 사이트에서 50대 이상 경력직 필터를 설정하면 적합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마트, 호텔, 공항 등에서는 시니어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 응대, 주차 관리, 시설 관리 등의 직무에서 연륜 있는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합니다. 네 번째, 프리랜서 및 프로젝트 단위 일자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크몽, 숨고 같은 플랫폼에서는 시니어들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 강의, 문서 작성 등의 일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단기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활용하면 단기 근무도 가능합니다.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플랫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직접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업종에 경험이 있다면 해당 업종의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민간 기업과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를 살려 일하면 돈을 벌면서도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꽃꽂이나 원예에 관심이 있다면 플로리스트, 가드닝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 인테리어, 반려식물 관리 등의 시장이 커지고 있어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술이나 공예를 좋아하는 분들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도자기, 수공예품, 그림 등을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소규모 쿠킹 클래스나 베이킹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능을 살려 소규모 베이킹 카페를 운영하거나 요리 강습을 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펫시터나 강아지 산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독서 모임 운영이나 도서관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사, 책 정리 보조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 촬영이 취미라면 출사 가이드나 사진 판매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행지 사진, 제품 촬영, 가족 사진 촬영 등을 전문적으로 배워 활용하면 부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취미를 살린 일자리는 가장 즐겁고 스트레스 없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일자리가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첫 번째, 문화센터 강사나 취미반 운영 같은 활동적인 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도 좋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봉사, 상담 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영업을 하면서 고객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카페, 전통시장 가게 운영 등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서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비슷한 연령대의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기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바둑, 서예, 음악 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수업료나 활동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하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일하는 즐거움도 커집니다. 인생 2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성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라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내성적이라면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돈보다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을 하면서도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몇 시간씩 적절히 조절하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직접 경험해 보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을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취미 활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과 취미를 적절히 조화시키면 노후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여섯 번째,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목표를 가지고 부담 없이 즐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늘어나는 시니어 일자리와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새롭게 알게 되셨나요? 이제 일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연륜이 쌓인 시니어들은 기업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위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이유든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일자리는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지인분들 중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인생 2막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70대) 이후 어떤 분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력이 넘치는 분들을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그리고 마음가짐만 제대로 관리하면 누구나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양제만 챙겨 먹는다고 기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제대로 쓰고 뇌를 자극하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기력을 유지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력이 넘치는 분들의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은퇴 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퇴직 후 점점 무기력해지고 피곤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력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지만 이제는 외출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변화를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며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수면 습관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것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생활 습관에 따라 건강 상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면 누구나 기력이 넘치는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만 유지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기력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운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높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피로를 덜 느끼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뼈 건강도 함께 유지할 수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스쿼트만 꾸준히 해도 하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나 물병을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점점 몸이 적응하면서 기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몸이 더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직접 경험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7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 외에도 기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심폐 건강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립니다.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걷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경사진 길을 걷는 것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유연성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부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몸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일상생활이 편안합니다. 실제로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넘어질 위험이 낮고 낙상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체의 긴장을 풀어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 가볍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허리와 어깨, 다리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들은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 감각도 길러줍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허리와 무릎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잠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을 돕고 다음날 아침 몸이 개운해집니다. 꾸준히 유연성을 관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동량이 많고 활력이 넘칩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자주 결린다면 지금부터라도 유연성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대표적인 뇌 건강 활동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손과 눈, 귀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도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는 직접 손을 움직이고 사고하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어울리면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뇌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 종교 모임, 지역 봉사활동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소통하는 방법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뇌가 더 많이 활동하고 기억력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일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라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관리도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스트레스는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고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기억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마음 비우기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가끔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신체 활동을 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뇌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웃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이 훨씬 나아집니다. 결국 뇌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은 긍정적인 생각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기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손실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생선, 닭고기, 두부, 콩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포함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기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견과류, 올리브유, 연어 같은 음식에는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뇌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공된 기름이나 튀긴 음식은 피하고 자연 상태의 건강한 지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으면 기력이 살아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일까요?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색소, 나트륨,
설탕 같은 인공 첨가물이 많아 몸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성분들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피로감을 증가시키며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육을 자주 먹으면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면 자연 상태의 음식을 최대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을 주로 먹으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연식품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신체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면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식습관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몸속 독소가 줄어들면서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이 기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수분 부족은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피부 건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식사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소화 기능도 원활해집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과 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더 충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도 촉촉해지고 몸속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물을 잘 마시는 습관만 들여도 건강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력 유지를 위해 또 어떤 요소를 관리해야 할까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기력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생각의 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면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과다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몸도 그에 맞춰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몸도 점점 더 피로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무조건 좋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문제를 건강하게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는 노년기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가지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글쓰기 같은 취미 활동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 심리적인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데 좋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는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 하루가 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소통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뇌가 계속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립된 생활은 신체 활동을 줄이고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깁니다. 종교 활동, 봉사 활동 같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소통하는 방법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몸의 회복이 느려지고 피로가 쌓이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할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과 세포가 회복됩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억력이 감퇴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뇌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정리하면서 더 맑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신체는 해독 과정을 거치며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밤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다음 날 아침부터 무기력하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좋은 수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면 뇌가 더 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취침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돕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잠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낮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다음날 기운이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일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낮잠을 잘 활용하면 피로를 회복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낮잠을 자면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짧은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고 오후의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낮잠 시간이 1시간 이상 길어지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 낮잠을 자면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난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더욱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조절하면 밤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기력 넘치는 생활을 지속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기력을 유지하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자극하며 올바른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젊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